1100조 육박, 나라 살림 68조 원 적자. 뭐 이곳저곳에서 막 터집니다. 통합재정 수지는 37조 9천억 적자. 관리재정 수지는 67조 9천억 적자.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천억 늘어서 1,097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채무, 적자가 아니라 채무. 채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1,100조 원 국가채무가 육박했다. 나라 살림이 68조 원 적자 됐어요. 이제 나라 살림을 할 때 세금을 걷잖아요. 거둔 다음에 그것다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둔 세금보다 국가에서 더 많은 돈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일반 개인 분들께서 가정에서 한 달 월급이 뭐 300만 원이야. 300만 원이라면 월급이 300만 원이면 내가 받은 월급 안에서 써야 되잖아.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안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출을 할 때. 그렇지 않았나요? 300만 원 이상으로 내가 지출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은 나라 살림이 68조 원 적자 났다는 얘기는 세금을 걷어들었는데 세금보다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68조 원 초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8조 원 적자 났다는 거예요. 나라 살림 68조 적자 나고 국가 채무는 14조 5천억 늘어가지고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거고. 1,100조 원이 누구 집에 이름 다니고. 거기다가 뭐 중요한 것은 이것 1,100조 원이라 하더라도 나라 경제가 좋으면 그나마 갚을 수는 있잖아요. 그쵸? 나라 경제가 좋으면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감당을 해낼 수 있잖아요. 빚이 있다 하더라도. 그치?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뭐 무역적자가 254억 2천만 달러. 모든 게 다 적자야. 그나마 경상수지가 요건 그나마 나은 거지.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황형 흑자죠. 그나마 불황형 흑자라도 이건데 외환보고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채무는 증가하고 있고 나라 살림은 68조 원 적자 나고 있고 거기다가 새마을금고 17조 원 유출되는데 2조 원 유입으로 전환됐다는 소식 나오고 이미 17조 원이 빠져나갔어. 나가는데 2조 원이 유입 전환됐다는 거지. 그래봤자 뭐 15조 원 많았었잖아. 17에서 2 빼봐. 수신 금액이 적은 거잖아.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 경제는 좀 많이 안 좋죠. 엄청나게 위험하죠. 가계부채도 문제고 거기다가 또 PF 대출도 문제고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해 드린 거야. 그래서 미국은 그나마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뭐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무착륙한다고는 안 나오잖아. 노랜딩이 아니잖아.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얘기하잖아요. 연착륙을 얘기하지 무착륙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착륙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나마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이제 착륙을 하긴 하는데 그나마 연착륙을 하는 거고 이제 한국은 경착륙이죠 뭐. 지금 한국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여러분들도 TV 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일본을 하고 똑같이 갈 것 같다. 20년? 뭐 이런 거. 일본이 경기 침체가 20년 동안 지속된 분물이 있죠.
연착륙이면 1년 이내에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매우 심각한 사안거는 뭐 이거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국 경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 물가는 또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사과 가격은 최대 160% 올라갔고 택시 요금도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지 수입은 없지. 거기다가 7월 생산자 산업 생산, 소비, 판매, 설비 투자 반년 만에 트리플 감소, 다 감소잖아.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8.9% 감소하고 있고 외환보유 또 계속 또다시 3개월 만에 또다시 줄었다는 소식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매우 안 좋죠.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서 한국은 네 착륙이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온다고 봐야 되겠고 랜딩이죠. 랜딩. 노 랜딩이 아니에요. 무착륙이 아니에요. 둘 다 랜딩인데 미국은 연착륙인 거고 한국은 경착륙인 거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와 같은 기조는 유지해서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목 계속 줄이시고 주식 투자 비중 줄이시고 현금 비중 늘리시고 네, 차근차근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파동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파동은 존재하니까 현재는 파동은 존재하죠. 파동은 존재하니까 뭐 이제 2차전지 주다고 9월 약세장, 10월 반등장, 그 다음에 11월 그러니까 다시 전 한 번쯤은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12월부터 좀 약세장으로 전환되면서 1월장에 폭락장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경기 침체를 이때로 보는 거죠. 랜딩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주식 예, 이제 본격적인 그런 거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 시그널 나오는 것은 한 12월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부터 이제 슬슬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주가의 이제 명분이죠. 명분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폭락장이 1월 달에 오는 거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약세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약세장 갔다 하더라도 멘탈은 잡으시라고 얘기했잖아. 멘탈을 잡으시라고 이야기해 드렸던 이유는 저는 10월, 11월 달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기간이 있다고 봐요. 이게 아마 마지막 상승일 거예요. 마지막 상승.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 하나의 기회는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떨어질 때 멘탈 잡으시라고 얘기했고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말라. 예. 그걸 말씀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 얘기한 거죠. 종목 포트폴리오. 그 대신 2차 전지는 이미 시세를 한번 줬잖아. 2차 전지는 여기서 이미 최근에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들이 다 써먹은 재료란 말이야. 2차 전지는. 그러면 아직 써먹지 못한 재료가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은 아직 써먹지 않았다고. 이용해 먹지 않은 섹터가
반도체하고.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2차전지가 주도해서 올라갔지. 그치. 2차전지 주도해서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써먹은 섹터예요. 더 이상 써먹지 않겠죠. 예, 이게 단물 다 빠졌어요. 예, 단물 다 빠진 거니까. 아직 그나마 좀 먹을 게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에 좀 남아있는 거지.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자동차고 통신 쪽은 자동차는 그래도 재무가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여러분들도 수출 그나마 많이 했잖아요. 물론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거라 보는 거고. 통신 쪽은 아무래도 통신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거든요. 통신은 그냥 일정한 범위잖아요. 이게 성장은 아니죠. 통신은 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돼도 우리가 통신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경기 방어주라고 하잖아요. 경기 방어주. 근데 너무 통신 쪽에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등인 거죠. 예, 반등이니까 익절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지. 반도체는 약간 기대되는 면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아까 뭐 기대되는 면이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대를 좀 보고 있어요. 10월 달이라든지 그리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보수적으로 올라왔을 때 좀 익절을 좀 잘해라. 이거는 뭐 익절 능력이야. 반등 익절보다는 익절 능력. 네. 개인 능력이죠.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잘 해보시라. 그렇게 보는 거지.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뭐 이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그림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림 그려지지. 이게 이제 그게 뭐지? 다음 주부터 약간 추석으로 들어가잖아. 다음 주가 아니긴 하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9월 말일쯤에 추석 시작이고 10월 초까지, 그치? 연휴가 이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9월은 거의 추석과 연결돼 있지. 근데 추석에는 아무래도 돈을 써야 되잖아, 우리가. 연휴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막 주식에 투자하기가 어렵지. 연휴 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돈을 빼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도 거래량이 없어. 여기 올라가긴 했지. 근데 거래량 자체가 적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나쁜 거래량은 아니에요. 지금은 보시게 되면 코스닥 이게 올라간 게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물량 들어왔잖아요. 어제 코스피는 개인 물량 들어왔구나. 외국인이 좀 던지고.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 거래량을 야, 이게 뭐야? 거래량이 왜 이렇게 달라져? 씨. 이게 코스피구나.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구나. 코스 이건 코스닥이지. 코스닥은 거래량 동반 안 됐다. 그냥 반등 준 거구나. 그럼 그냥 반등이네. 그러면 뭐 코스닥은 그냥 상승 올린 캔들 나왔으니까 이거 올라가면 뭐 여기 반등 찍겠다. 여기에 걸리겠네, 그치? 그럼 걸렸다 하면 다시 한번 눌리겠네. 코스피는 그나마 여기서 지지하면서 올라와줬죠. 그리고 여기 한번 뚫어준 게 있고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있긴 하겠다. 그 코스피 쪽이 아마 반도체 쪽이죠.
물론 코스닥에도 반도체가 있긴 있는데 어제 반도체 쪽에 좀 올라온 게 있어서 그래도 매집봉 하나 만들긴 하겠다. 그래도 뭐 빠지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어제부터 좀 반등해서 올라왔으니까 예, 그래도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건 있는 거죠.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은 좀 약세라는 것은 있죠. 시장은 이게 뭐 상승은 아니죠. 이게 뭐 상승이에요? 냉정히 봐야지. 그냥 뭐 이거 캔들 하나 올라가줬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상승 전환된 것도 아니잖아요. 거래량도 없이 올라온 거니까. 그럼 어차피 이거 반등 아니겠어요? 여기 수렴되는 거, 수렴 자리에서도 이거잖아요. 여기 수렴 자리에서도 그냥 이거 때려준 거잖아. 이 자리잖아. 그나마 이제 코스피는 그나마 좀 괜찮은 거긴 하지. 코스피가 이 하락 추세였잖아, 그치? 이 하락 추세인데 여기를 뚫어주긴 했지. 뚫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하고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반등이라는 모양새가 있긴 하지. 약간 코스피가 그래도 올라와요. SK하이닉스가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전저가 깨지 않고서 올라왔지. 그래서 지지한 다음에 뭐 찔렀단 말이야, 그치?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서 좀 찔렀다고. 근데 이제 물론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지. 거래량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삼성전자도 지금 그래도 N자형 파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은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등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반등이죠. 디비아텍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이것도 그래도 약간 거래량 살짝 들어왔다. 거래량 살짝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반등 정도 나오긴 하겠다. 하나 멀티레즈가 어제 장대 양봉 나왔지. 요것도 이미 약간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약간 반도체 쪽에 살짝 좀 반등해서 올라온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지금 시장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9월장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게 그 어제 그 장세가 올라온 이유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떨궜잖아. 미리 떨구고서 그러니까 화일 수요일날 미리 떨궜잖아. 지수를. 그래놓고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제 주식 쪽을 외국인들이 사버린 거지. 그러면서 주가가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 쇼커버링 같은 어,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동시 옵션 만기일 때문에 뭔가 좋아서 산 건 아니고. 그래도 매수를 했으니까 나쁘진 않죠. 하락하던 걸 이제 잡아줄 수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나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좋다 이 정도까지 아니죠. 그냥 이제 반등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세장은 맞잖아요. 뭐 이게 상승장이라고 한다면은 돌려야지 상승장이지. 이거는 그냥 저거잖아. 여기서 추세 그래도 괜찮은 건 맞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래도 이 추세선을 돌파해 줬으니까 어제 살짝 머리 딱 튀어 올라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상승은 아니잖아. 이게 상승이에요? 이게 상승 이렇게 상승이면 이렇게 올라가야지. 상승은 아니잖아. 이게 뭔 상승이야? 이거잖아.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지한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지한 거잖아.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있으니까 지지란에서 지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약간 상승 삼각형 패턴 모양새처럼. 그러면 결국은 이거잖아. 이거면은 결국은 이거잖아. 그럼 결국은 확대해 보면 그냥 이거잖아. 상승 삼각형 패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거잖아. 반등인 거잖아. 반등.
상승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나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거인 거지. 이 추세선이 계속 하방이었잖아, 그치? 하방이었는데 그나마 좀 뚫어주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잖아, 그치? 하방이었잖아. 하방이었는데 그나마 뚫어줘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지. 그리고 좀 거래량도 약간은 좀 잡아주는 게 있긴 하니까. 거래량도 잡아주는 게 있긴 하니까. 그리고 봐봐. 교차 검증 해보자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약간 상승 삼각형 패턴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하잖아. 그나마. 근데 봐봐.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지금 그냥 빠진 거야. 코스닥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락 패턴에서 그냥 상승 요 추세선도 약간 깼잖아. 살짝 깼다가 그냥 살짝 올라온 거다, 그치? 결국은 올라가봤자 수렴되는 이 구간밖에 안 된다고. 많이 올라오면 이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게 저거잖아.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여기서 반등이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 9월 장이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9월 장은 약세 모양새가 좀 있다고 봐야지. 강세는 아니지. 근데 어느 정도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10월부터는 11월부터는 좀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서 9월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다가 10월에 이렇게 올라가. 그럼 올라가는 거잖아. 그 12월, 11월 이렇게 더 올라가. 그러면 돌파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제 올라가는데 섹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게 약세잖아. 근데 그나마 여기서 지지해 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 상승 삼각형 만들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치? 그러면 3중 바닥형 패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쳐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한번 걸려버리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9월은, 네, 그나마 좀 잡아주는 모양새가 있고, 예, 그나마 좀 잡아주는 모양새가 좀 있다고 보긴 봐야죠. 너무 폭락은 아니잖아, 아직은. 그치? 그러니까 멘탈은 낙지 마, 예, 멘탈 잘 관리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익절 같은 거 좀 잘 하시고. 익절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뭐 이것저것 얘기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예, 종목 포트폴리오 운영이에요. 이 능력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하튼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죠? 왜 이걸 말씀드리는 건지, 왜 이걸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한국은행 총재가 그 상반기 때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뭐 상반기 때 그 금리 인상 관련해서 발표하면서 금리 통화 정책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 상저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경제가 안 좋고 하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TV 보셔가지고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저 하저라고 하잖아. 하반기도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누가 하고라고 얘기한 경제학자들 보셨어요? 애널리스트 보셨어요? 하반기에 고라고 보신, 예? 그 어떤 누구도, 예, 저 하고라고 얘기했었는데 다 지금은 뭐라고 해요? 상저 하저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허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이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허수일까? 허수일 수가 있다고, 허수.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올라갈 지가 마지막일 건데, 이때가 마지막 피크일 건데, 그때 잘 익절 전략을 잘 하시라는 거지. 그리고 이때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서 투자라는 얘기지. 국가 부채가 1,100조 육박하는 나라고. 다 나라 살리면 적자 68조 적자가 나는 나라고. 외환보유액은 역대급 손실이 일어난 나라고.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하는 나라고.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254억 2천만 달러인 나라고. 사과가는 160% 올라갔고, 소비자 물가 다시 상승하고, 7월 생산 소비 투자 반년 만에 트리플 감소하고, 투자 설비는 마이너스 8.9% 감소하고. 네, 이런 수준을 직시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피크일 거예요. 10월 11월 마지막 피크. 마지막입니까? 이거는 이제 기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기저 효과. 워낙 그 상반기 때 워낙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워낙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인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이야기한 거지. 삼성전자가 워낙 안 좋았잖아. 기저 효과로 인해서 반등이 기대된다는 거지. 기저 효과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다음 워낙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반등.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불리는 거지. 그거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 부풀려서 올려버리는 거지. 기저 효과 같다. 그게 왜냐면 주식은 명분으로 가는 거잖아. 명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말던 간에 명분으로 올리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는 뭔가 좋아졌어요. 삼성전자가 뭐 저번 분기보다 좋았어요. 명분 갖다다 붙이면 그거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지. 여하튼 그렇습니다. 재료가 그거 아니겠어요? 올릴 명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보시면 계속 거래량 줄어져. 하지만 거래량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거래량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주가 측면을 봤을 때, 이 상승의 파동의 관점을 봤을 때 거래량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거래량 줄어들어도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좀 보실 필요는 있죠. 전반적인 그 추세.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런 기조를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왔어.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 기회를 잡는 건데, 기회가 왔는데도 못 잡아.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기회라는 것은 아무나 기회를 활용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으면 기회가 옵니까? 아니지, 오죠. 기회는 항상 오죠. 오는데 내가 준비하는 사람만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거지. 준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죠. 그 기회가 왔을 때,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하시라는 거지.
이 마지막 기회를 폭락장 전에 그렇잖아. 뭐든지 그 뭐랄까 태풍이 오기 전에 조용해지잖아. 그치 바다 이제 조용해지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비 올 때도 그러지 않아요? 비 올 때도 막 우릉쾅쾅쾅 막 때리잖아. 그러다가 조용하다? 마치 번개도 안 저기 아무것도 천둥도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르쾅쾅 때리다가 조용하다가 어떻게 해요? 비가 확 떨어지지. 태풍도 마찬가지야. 태풍 바다의 태풍도 조용하다가 그냥 떨어지지. 그런 거죠. 이게 마지막 기회는 그게 이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생각하세요. 예, 뭐 너무 이렇게 큰 그림 잘 생각하고 왜냐면 주식은 파동이 있어서 그래. 파동도 있고 분봉도 있고 틱봉도 있고 호가창도 있고 워낙 마음을 흔들어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견물생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생각하고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짝 볼까요? 그 다음에 저것만 하나만 더 볼까요? 보는 김에 이제 약간 이것도 한번 봅시다. 해외. 엔비디아가 올라오긴 했죠. 근데 올라왔는데 약간은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좀 음봉으로 좀 마무리했죠. 석비령 십자형 화이트 캔들, 아니, 블랙 캔들로 마무리가 됐지. 그래도 반등을 해주긴 해줬어요. 0.24%. 근데 넷플릭스는 계속 빠지죠. 넷플릭스는 이제 뭐 마진에 대한 수익이 좀 힘들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고 마진 수익률이 어려울 것 같다. 애플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긴 했어요. 이렇게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다. 그래도 약간 반등했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매집봉 하나 세웠으니까. 알파벳은 좀 올라가긴 했죠. 그래도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좀 메타도 좀 올라갔고 아마존 좀 버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다 반등이죠. 화이자도 살짝. ARM이 오늘 상장됐죠. 아까 뭐 25% 올라갔다고 하는데 하여튼간 뭐 상장해서 TSMC도 올라오긴 했는데 걸렸죠. 맞았죠. 근데 다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다 맞았다요. 맞고서 약간 눌린다요. 인텔은 약간 꺾이려고 하네요. 웨스턴 디지털은 다시 반등.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반등인데요. 테슬라는 그래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네요. 거의 갭매크로 올라오려고 하는 모양새로 계속 좀 찔러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좀 반등. 예, 그 다음에 뭐 니콜라가 많이 급등을 때려줬죠. 37.99%. 니콜라는 9월 말 수소 전기 트럭 인도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그동안 하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 주면서 올라와줬습니다. 근데 포드 자동차 쪽은 빠졌다, 그쵸? 자동차 쪽은 이제 그 파업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빠졌고 의약바이 쪽은 그래도 살짝 올라왔어요. 화이자 올랐고 예, 모델 반등이죠 뭐. 노바이오스도 빠졌다가 올라온 반등. 이제 좀 특이한 건 저거예요.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는 디스크 있잖아요. 이쪽이 그 비만 당뇨 뭐 그런 거잖아요. 그쪽이 살짝 눌리기는 해요.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약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당뇨 쪽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네, 이쪽이 화이자 모더나 뭐 이쪽이 좀 올라올 수가 있겠다. 아직 시세 안 줬잖아. 이쪽은 시세 많이 줬잖아요.
세력들 이용해 먹었잖아. 이용해 먹었으면 뭐 버리는 거지. 2차전인데 세력들 이용해 먹은 거잖아. 한번 이용해 봐서 담을 다 빼먹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되면 대부분 좀 빠진 거 반등이에요. 예, 은행 쪽도 좀 그래도 반등해주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가 이게 그 시장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온다면은 어떤 특정 섹터가 올라가긴 하지. 근데 지금 특정 섹터가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에너지 쪽이 많이 올라오긴 한다. 여긴 많이 올라간다. 발레로 에너지. 지금 엑스모빌도 계속 올라간다. 그치? 그 최근에 그 유가가 90달러까지 왔으니까 그치. 에너지 쪽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건 있네요. 부동산 쪽은 위워크 소식 아시죠? 통신 쪽은 약간 그 최근에 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좀 동반돼서 들어온 게 있어서 그렇죠. 그동안 빠지다가 거래량 동반돼서 온 게 있어. 약간 반등 매매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다 반등 매매죠, 뭐. 지금은 뭐 어떤 섹터가 주도한다기 없고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좋아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나마 좀 그런 거 없고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반등 매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종목에 좀 집중하시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에 좀 집중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지만 이제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2차 전지는 단물을 빼먹었으니까 단물을 쪽쪽 빼먹었으니까 2차 전지 쪽은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 있죠. 그래도 어제 그 2차 전지 쪽에 뭐 반등해서 좀 올라온 면이 있죠. 뭐 약간씩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올랐어요. 그래도 2차 전지 쪽은 뭐 그래도 한번 이제 반등은 주긴 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항상 이제 더블탑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탑 주고서 그다음에 아직 두 번째 탑을 주진 않았거든요. 픽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러다 최근에 빠졌잖아. 한번 때려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이거 계속 또 빠질 거야. 그러니까 요때 올라왔을 때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지. 어차피 다 이용해 먹은 거야. 담을 다 빼먹은 거잖아. 담을 다 빼먹은 거 뭐 붙어서 뭐 하시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되겠죠? 네, 뭐 이 정도면 시장 흐름은 다 아시겠죠? 큰 그림 다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